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최근 증시가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영향, 미국의 악재가 어느 정도 끝이 나야 증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어느 정도 미국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다 보니까 증시의 상승이 나아지고 있지만 완전한 우상향이라 보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시 안에서 강한 수익, 강한 급등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주제입니다. 바로 오늘의 영상 주제는 위드 코로나 확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률 70% 없고 외국인이 주워 담는 저평가주 탑3 공개하니까요. 충분히 바닥에서 급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바닥에서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 공개하니까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구독자가 현재 7,530명입니다. 얼마 전까지 뭐 2,000, 3,000 하다가 7,000까지 올라갔고요. 거의 10,000명을 앞두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00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 종목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들 다 시청하시고요. 딴 거 안 바랍니다. 유튜브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꼭 남겨주시면은 너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니까 오늘 영상도 시청하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 일단은 위드 코로나 확정된 부분에서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이전에 시장 체크를 먼저 하고 가도록 하겠는데 일단은 코스닥 지수 또는 코스피 지수가 좀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 반등이 나오는 이유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을 사실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밀어놨습니다. 12월까지 미뤄졌기 때문에 단기간에 좀 불은 꺼놨다라고 생각해 놓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장의 불확실성은 마무리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테이퍼링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테이퍼링이 시작되기 이전까지 원자재는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크고요.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계속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고 그 대신에 테이퍼링이 진행되면은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좀 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 테이퍼링 이전까지는 테이퍼링 시작되기 이전까지는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 흔들린다는 게 하방을 보는 게 아닙니다. 횡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완전한 우상향은 힘들겠다는 부분이고 테이퍼링이 시작되는 11월에서 뭐 길게는 12월쯤 해서 그때부터 증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보다 담는 시기다. 매수하는 시기다. 바닥에 쓸어 담는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라든가 종목이라든가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찍었을 때 수익을 낼 수 있겠느냐는 한다면은 바로 위드 코로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하나하나 보겠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위드 코로나에 대한 공식으로 첫 발을 좀 디디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상회복지원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쭉 보시면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년 9개월 만에 기나긴 터널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는 첫걸음을 내딛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 한다면은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13일에 출범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에 닷을 올렸다. 이제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계적 일상회복 전략의 핵심은 엄격한 영업 집합 제한과 금지 조치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라는 건데 중요한 거는 그냥 완화하는 게 아니죠. 확진자 억제 중심의 중환자 치료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확진자를 줄이고 확진자를 없게끔 만들기 위해서 뭐 6명에서 4명으로 4명에서 2명으로 점차 확진을 못 만들게 만들었다면 지금은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확진자를 줄인다기보다는 확진된 사람을 좀 더 잘 치료하는 방안으로 바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백신 얘기보다는 뭐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슈 또한 코로나의 추세 또한 바뀌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계적으로 제한을 풀어서 결국에는 코로나19 이전에 제한 조치가 없는 정말 새벽까지도 돌아다닐 수 있고 인원이 4명이든 10명이든 20명이든 만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13일에 출범이 됐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1월 초에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수립 발표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추석 이전에 10월 말까지 사실상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약 90% 이상의 백신 2차 접종률을 올리겠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20, 30대 같은 경우에도 60% 이상, 70% 이상까지 올리겠다 얘기를 했는데 이달 마지막 주 백신 접종률이 약 70% 달성 후에 2주간 항체 형성 기간을 고려하면 약 11월 달쯤 해서 일상 회복 시점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백신 2차를 맞고 2주간은 시간이 지나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순차적으로 지금 일상 회복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서 시행했던 영국이나 싱가포르, 이스라엘 등도 같은 경로를 지금 겪고 있는 상태인데 그게 뭐냐면은 위드 코로나 시작하자마자는 갑자기 폭증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확진자가 폭증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냥 코로나 잡자고. 사실 코로나 뭐 지금 안 나오게 하려면 아예 싹 다 집에서 안 나오면 되죠. 하지만 경기 회복이란 경제 회복이 좀 더 빠르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백신을 맞고 나서도 경기 회복과 경제 회복을 하면서 코로나와 함께 가는 우리가 독감이랑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독감 지금 돌고 있다고 집에서 안 나오지 않잖아요. 조심하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백신을 매년 맞고 그 다음에 독감에 걸리더라도 치료를 하고 독감에 걸리더라도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게 지금 우리의 목표다. 그러니까 확진자를 빵명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시간을 보낸 끝에 일상 회복을 준비하는 단계가 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위드 코로나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드 코로나에 대한 로드맵이죠. 어떻게 위드 코로나를 만들어 갈 것인가 이게 이달 말에 나옵니다. 그래서 10월 말쯤에 우리 위드 코로나를 어떻게 해서 일상 회복을 만들어 갈 것인가 여기 백신 패스도 넣을 건가 안 넣을 건가 이런 흐름들이라든가 또는 계획들이 발표가 된다라는 거죠. 쭉 보시면은 4달로 예상이 되는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구체적인 방역 체계 전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상 회복 지원위원회 아까 13일에 공식 출범했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래서 계획이 어떻게 되는 됩니다. 당장 마스크를 벗어던지자는 게 아니라 지금은 단계에서 조금씩 바뀌어 나간다.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는 우리가 뭐 마스크를 집어 던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래서 위원회 내에서는 경제, 민생, 사회 문화, 자치 안전, 방역 의료 4개의 분과를 설치를 해서 의견을 취합해서 열심히 서로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 복구와 기업 금융, 고용 노동 분야의 지원 대책을 논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분과에서는 뭐 전국 은행 협회장 그리고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등등등해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어쨌든 결과를 도출해 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등등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여기 안에는 경제부총리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말 사회의 여러 가지 중심을 맡고 있는 분들이 와서 계획을 짜는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말까지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했고 국민과 함께 추진한다는 3대 기본 방향을 기준으로 논의가 필요한 의제 검토했습니다. 그러니까 단계적, 점진적, 그리고 포용적, 그다음에 국민과 함께 해서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만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백신 패스도 뭐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 나옵니다. 백신 패스가 뭐냐면은 말 그대로 내가 휴대폰 안에 뭐 인증해 놓으면은 2차를 맞았는지 아니면은 지금 내가 PCR 음성인지 이런 것들을 인증할 수 있는 패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느 정도 이슈가 됐었고 좀 현실성 있다 뭐 이런 말들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간위원회 위촉 기간은 내년 10월까지 진행이 되고요. 아마 점차 위드 코로나 이슈 때문에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얘기한 겁니다.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해서 지금 로드맵을 구성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태다. 이거를 잠깐 우리가 관심 가진 게 아니라 이거는 진짜 체계적으로 만들어가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당연히 지금 멈췄던 업장들도 다시 재가동되고 있다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롯데 면세점, 김해공항 지켰다. 위드 코로나 채비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면세점 구경한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죠. 근데 롯데 면세점은 지키고 어떻게든 지켜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국제공항에 면세점 입찰 경쟁에서 롯데 면세점이 자리를 지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면세 품목은 주류 담배를 뺀 향수, 화장품 등이고,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입찰 공고를 보면 규모는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터미널 2층 출국장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데면세점을 후보자로 관세청의 통보 특허 심사를 밟고 낙찰자로 확정을 하고요. 쭉 보면은 관세청 특허 심사 과정도 잘 준비해서 부산 경남을 포함한 동남권 유통 관광 산업에 이바지하겠다. 그러니까 면세점도 이제 슬슬 들어갈 때가 됐다라는 거죠. 해외를 가고 그 다음에 비행기도 많이 타고 하다 보니까 면세점에 이제 많은 방문자 그리고 매출을 낼 수 있는 지금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입찰에는 롯데를 비롯해 신라, 신세계가 뛰어들면서 지난해 세 차례나 유찰됐던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사례와 대조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위드 코로나로서 충분히 면세업계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기대해보고 있고요. 김해국제공항에서는 국제선 이용객이 9,000명 수준에 그쳤으나 코로나19 유해 이전이 2019년에는 1,009만 명이 방문해 활용률이 160%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원래는 1,000만 명이나 방문하던 공항에 지금은 9,000명밖에 없으니까 오히려 성장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에서 입찰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벌써 면세점 같은 경우에도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니 근데요, 중요한 거는 해외로 그래서 나갈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건데, 사이판이라든가 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들어봤겠죠. 근데 미국도입니다. 백신 접종자 4달부터 미국 여행 가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코로나19를 봉쇄했던 국경을 백신 접종자 완료 대상으로 4달부터 전면 개방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지난해 3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실시한 외국인 여행 제한 조치를 유지해 오다가 9월 20일과 이날 2차례 걸쳐서 여행 제한 규정을 변경하고요. 어떻게 규제가 바뀌었냐? 백신 접종을 완료한 모든 외국인은 육해공을 통한 미국 관광 입국이 가능해지고요. 승객들은 탑승 전 백신 접종서, 출국 3일 이내 발급받은 음성 확인서, 그리고 질병통제예방센터 요구 서약서 등등을 지참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들어가서 뭐가 없다? 2주 자가격리가 없다라는 게 상당히 긍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추가 변경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는 무역 등 필수 목적을 막론하고 육해로를 통해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된다. 어쨌든 지금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은 좀 피해를 입거나 또는 좀 어느 정도 좀 불합리한 상황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미국으로 이제 나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이슈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지금보다 위드 코로나로서 충분히 여행이라든가 또 움직이는 게 이제는 좀 안전화돼 가고 있다. 이제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여행 관련주에 다시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당연히 첫 번째가 노랑풍선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인터파크입니다. 인터파크가 이번에 야놀자 인수를 당하기 때문에 기대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참 좋은 여행, 그리고 이제 여행이죠. 참 좋은 여행, 그 다음에 하나 투어, 모두 투어, 지금 투어 회사들, 여행사들도 지금 다시 정상화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대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호텔 신라까지 이거 면세점이죠.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충분히 좀 대장주 위주로 좀 차트를 보겠습니다. 노랑풍선입니다. 노랑풍선을 보시면은 주가가 최근에 바닥권에서 좀 포스트 코로나 이슈가 나와주면서 상승이 나왔으나 다시 눌림목이 나왔다가 위드 코로나 출범식을 거치면서 바닥에서 다시 추세 우상향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더 큰 19,000원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상태고,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에도 추세적으로 지금 바닥에서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도 추세를 돌려서 우상향이 만들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저희는 여행 관련주를 보고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게 정상화가 되어가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에너지를 많이 쓴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정상화가 되기 이전에는 쓰던 것들을 모두 멈췄기 때문에 에너지가 덜 들어갔습니다. 그건 상관없어요. 하지만 정상화가 되어가면서 에너지를 많이 쓴다. 특히 뭐 전기를 많이 쓴다. 그러다 보니까 전력난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전력난 관련주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뭔 소리냐? 하나하나 보면은 최근에 중국에서 전력난이 어마무시하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친환경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석탄을 덜 만들었습니다. 근데 원래 화력 발전에 굉장히 많이 기대고 있던 중국이 석탄을 덜 만드니까 부족한 거죠, 전력이. 그러니까 최근에 문제가 좀 많이 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거를 석탄 가격이 올라오면서 그린플레이션이라고 보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력난까지 나오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4분기가 시작되는 10월부터 사정이 나아지지 않겠나? 전기가 기대를 했는데 큰 변화가 없다. 많은 한국 기업이 개발 시정부를 찾아가서 제발 전기를 50%만이라도 넣어달라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의 한국 기업 관계자는 전화통화를 통해서 이렇게 푸념을 했습니다. 전기 좀 달라고. 중국을 덮친 전력 대나로 현지의 많은 한국 기업들이 생산 신호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기 공급이 아주 끊어지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각시 정부의 지침에 따라 전력 사용이 많은 주간 시간대에 전력 공급을 제한하고 야간에만 일부 전기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사례가 많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력 공급 제한이 사전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동적인 것도 생산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차질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저녁에 당국으로부터 전화가 걸려가지고 이거 전력 너무 심한데 내일 낮에는 공장 가동을 꺼라 라는 식으로 이게 확실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뭐 했다가 안 했다가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국이 역으로 9월 말부터 가동 중단했던 장자강 공장은 1일 4일 정상 운영을 잠시 재개했지만 전기 공급 제한이 다시 시작되면서 스테인리스 강을 만드는 전기로를 껐다 켜기를 반복하면서 약 80% 수준의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다고 포스코 측은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뭐다? 전력난이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전력 공급 제한이 적어도 연말까지 계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9월 중순부터 본물 터지듯 나타난 지방정부의 갑작스러운 산업용 전력 공급 제한이 단순한 화력발전소용 석탄 구축 문제뿐만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3분기 에너지 소비 실적 점검을 앞두고 밀린 숙지하기. 그러니까 너무 많이 썼으니까 이거 좀 줄이자. 큰일 났다. 이거 지금 규제 들어온다. 이거 지금 전기 많이 쓰면 욕먹어. 그러니까 빨리 줄여. 그래서 전기를 확 줄여버린 거예요. 거기에 더불어서 석탄까지도 줄인 거고 화력발전소도 안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전기가 확 내려왔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력 부족 상황관리 등급을 기존의 B급에서 C급으로 한 단계 격상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이거는 일주일만 진짜 지나도 전력이 아예 끊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방철을 앞두고 특히 겨울이죠. 전력이나 석탄 부족 현상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긍정적이지 않고 전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어디? 인도도 똑같아요. 석탄 부족 사태에 중국에 이어 인도도 전력난 위기에 지금 노출되어 있습니다. 석탄 부족 사태에 직면한 인도에서 대규모 전력난이 벌어질 수 있다고 인도 경주 전문업체 민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석탄 재고가 똑같죠. 급감한 것은 글로벌 석탄 가격이 폭등한데 인도의 전력 소비가 급증한 영향이 있다. 당연히 전력 소비 급증한 이유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경제 정상화가 되어가다 보니까 전력이 많이 쓰이고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점점 전력이 많이 쓰이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인도 내 석탄 발전소 135곳 중 75곳은 석탄 재고가 사흘치도 남아있지 않다. 16곳은 아예 재고가 없다. 그래서 지금 거의 석탄이 바닥을 치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도에서 석탄 발전은 총 발전의 50에서 70%인데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인도는 인도네시아, 호주, 남아프리카 등 매년 3억에서 4억 톤의 석탄을 수입하고 있는데 6톤 가량은 국내에서 생산을 했습니다. 근데 중국과 유럽에서 석탄 수요가 급증하고 주요 석탄 수출국인 호주가 중국과 무역 갈등을 빚으면서 석탄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는 세계에서 석탄 매장량이 많지만 장마가 우기에 접어들면은 석탄 생산에 차질을 빚는데 그게 지금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활기를 띠면서 갑자기 전력 수요가 늘고 그러다 보니까 석탄이 모자르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중국에 이어 유럽 곳곳에서도 전력난이 고조되고 있고 석탄과 천연가스 가격은 오르고 있지는 않고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날씨가 이제 곧 추워진다라는 거죠. 갑자기 또 초겨울 날씨, 이번 주말 첫 한파특보 예상입니다. 우리가 흔히 뭐 생각하는 패딩이라든가 우리가 생각하는 겨울옷을 이제 슬슬 꺼내야 될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이제 한파특보라든가 이제 정말 영하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기상청 중기예보에 따르면 토요일인 16일 오전 수도권을 뺀 전국에 비가 오고 난 뒤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분 뒤 일요일인 17일 하늘을 개겠으나 기온이 뚝 떨어진다. 그래서 아침 최저 기온 13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 15도에서 20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7일 같은 경우에는 1도까지도 내려간다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면 영하까지도 내려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파특보가 내려진다면 올가을 처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파특보는 주의보와 경보로 나뉘면서 최저 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져 3도 이하를 나타내고 평년값보다 3도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나오는 건데 의미 없고요. 어쨌든 날씨가 이제 곧 추워지면은 뭐다? 전기를 더 많이 쓴다는 거예요. 사람들 전기장판 많이 쓰죠. 왜냐하면 보일러값, 가스비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보일러비가 사실상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좀 전기 난로라든가 아니면은 전기장판을 많이들 씁니다. 근데 뭐 사실상 도시가스 똑같은 부분이긴 한데 어차피 원자재니까 지금 부족하다, 전기가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건 뭐냐면은 대한민국도 전기가 부족했었죠. 그럴 때마다 나오는 얘기, 아니 지금 친환경 에너지로 돌리기도 힘들지 않냐, 친환경 에너지로도 못 돌린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친환경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가야 될 부분은 어디냐라고 물어본다 한다면은 바로 석탄 발전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포기하고 지금까지 많이 하지 못했던 원자력 발전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진행했던 친환경 석탄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원전에 1.4조 원을 투자하기로 밝혔습니다. 탈원전하자, 원전 부시자, 원전 위험하다, 없애자 하던 마크롱 대통령이 원전에 1조 이상을 투자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프랑스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앞으로 원자력 발전에 10억 유로 약 1조 3,77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고요. 우리는 앞으로도 원자력 기술이 계속 필요할 것, 새로운 원자력 프로젝트에 신속히 투자하겠다 밝혔습니다. 전기가 부족하니까 결국에는 포기했던 원자력 발전을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상 원자력 발전만큼 전기가 잘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게 팩트고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크롱은 프랑스 2030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2030 이전에 핵 폐기물 관리를 개선하고 혁신적인 소형 모듈화 원자로를 개발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꼽았고요. 약 41조를 저탄소 항공기, 그린 수소 생산, 산업천덤화 등등등에 쓰고 어쨌든 SMR이 뭐예요? 소형 모듈화 원자로를 만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기술 투자 선언은 유럽의 원자력 중심 국가인 프랑스가 에너지 정책 방향을 10년 만에 전환한다. 탈원전 10년 동안 외치던 거를 이번에 10년 만에 바꾼다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것을 계기로 원전 의존도를 줄이자라는 계기가 좀 기조가 유지가 됐었는데 2017년 취임 이후 원자로 14기를 닫고 원자력 비율을 75%에서 50%까지 낮추겠다 얘기했는데 이걸 다시 원자력으로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일본도 마찬가지죠. 원전 재가동 계속 추진하겠다. 일본도 지금 원자력 발전하라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기대감이 큰 거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이후 가동이 중단된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50년 탄소 순배출 제로 실현 위해서는 원자력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활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은 주민의 이해를 얻어서 재가동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죠. 사실상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계기로 모든 원전의 가동을 중단했다가 새 기준을 충족하는 원전은 차례로 재가동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원전을 더 많이 쓰자,
전기에 대해서 원자력만한 게 없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외무상으로 4년 7개월 동안 근무한 경험을 살려 각국 정상과 신뢰관계를 구축해 정상외교를 전개하겠다라고 기시다 총리가 얘기를 했고요. 어쨌든 간에 뭐 지금 뭐 딴 걸 떠나서 뭐 얘기하는 게 원전을 재가동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뭐 원전을 재가동하는 시기고요. 대한민국도 뭐 다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한울 2호기 계획 예방 정비 마치고 재가동 100% 출력에 도달하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도 탈원전 하다가 결국에는 지금 원전을 재가동하는 전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북 울진에 있는 한울원전 2호기가 계획 예방 정비를 마치고 정상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한울원자력 본부는 연료 교체와 원자로 냉각 재펌프 정비, 비상 디젤 발전기 소화 설비 개선, 경락 건물 철판 점검 등 각종 설비 점검 정비를 실시를 했고요. 그래서 안전성으로서 지금 원전을 다시 재가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가동률이 최대 50% 이상까지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대선 정책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대선 정책으로도 세계 최고 원자력 기술인데 왜 멈추냐? 원자력 기술 다시 만들자라고 이번에 홍준표 대선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지금 현재 경선 후보죠.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판도라 영화 한 편 보고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판도라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원전이 이렇게 있으면은 원전이 폭발하는 원전이 폭발해서 사람 여럿 들어가가지고 피폭당해가지고 이 원자력 발전소를 좀 어떻게 좀 잠가놓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재해라고 할 수 있죠. 인명재해를 만드는 그런 영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세계 최고 수준까지 올라간 원자력 기술을 이런 식으로 망쳐서는 안 된다. 다행히 신고리 5호, 6호기는 예정대로 건설되고 있지만 내가 대통령이 되면 원자력 산업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원자력 해체 연구소를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 반드시 유치하겠고 파이프로 프로세싱 그러니까 사용 후 핵연료, 그러니까 폐연료죠. 폐연료를 다시 재활용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그런 기술력을 만들겠다라고 밝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뭐 전력 부분에서나 아니면 지금 기술력 부분에서나 원자력 발전, 원자력 기술은 키워야 된다라고 대통령 주자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선 이슈에서도 다루는 게 원자력 발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충분히 위드 코로나 진행됨과 동시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바로 이 원전 관련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좀 이슈되고 있는 기업이 에너토크라는 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진파워라는 기업이 있고 두산중공업, SMR 관련된 기업이죠. 일진파워는 폐연료, 핵연료 중에 폐연료 재활용 관련주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던 얘가 이제 SMR 관련주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기술, 한신기계까지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두산중공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충분히 바닥권에서 추세를 돌리고 상방으로 만들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상 흐름이 굉장히 긍정적이라 보고 있는 상태고요. 이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일진파워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주가가 잘하면 정고점까지도 한번 올려줄 수 있을 만한 구간대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을 공략해 볼 수 있고 단기간에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이뿐만 아니라 저는요 매일매일 좀 당일 급등이 가능할 수 있을 만한 또는 당일 좀 상승이 가능할 수 있으면 단타 매매를 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을 무료로 나눠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장 시작 전에 급등 가능한 이슈라든가 아니면은 뉴스라든가 아니면은 충분히 뭐 시황 같은 거를 무료로 좀 알려주시고요. 그뿐만 아니라 테마주라든가 또는 매매법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무료로 나눠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누가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입니다. 여기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애플은 앱스토어, 안드로이드는 구글 플레이, 그리고 플레이 스토어에서 여러분들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어플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들어가셔가지고 뭐라 검색하냐? 여기서 김동석의 스마트폰 내에서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에 검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이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을 꼭 터치 하시고요. 들어가시면 100% 무료입니다. 100% 무료로 어플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어플을 설치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보시면 당일 리얼 추천주가 있고요. 이게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극비 분석이 시황입니다. 충분히 장 시작 전에 여러분들 급등이 나올 수 있으면은 상승이 나올 수 있으면은 이슈나 뉴스나 시장 상황을 정리해드리고 있고요. 연구소 극비 자료에서는 테마주라든가 강의라든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다 무료예요. 들어가시면은 이미 추천주에 대해서는 10월 15일 상승 예상 종목을 미리 올려놨습니다. 무료거든요. 그러니까 어플만 다운로드 받아도 바로 볼 수 있는 거니까 꼭 이 어플 들어오셔서 10월 15일 리얼 추천주가 어떤 종목인지 무료로 확인해 가셔라 말씀드리고, 그뿐만 아니라 제가 옆에 이제 급비 분석으로 들어가시면은 장 시작 전에 시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장전 이슈고요. 10월 14일 오늘 장전에 제가 올려드린 거고, 해외 증시부터 시작해서 국내 이슈 모든 이슈들을 무료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셔도 오늘 증시에서 뭐가 세고 뭐가 강한지 알 수 있으니까 꼭꼭꼭 시황 보시고, 그뿐만 아니라 실제 테마주라든가 캔들이라든가 기술적 분석, 뭐 비토용 알기, 테마주 배당금, 그뿐만 아니라 뭐 기법들까지도 다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이거 다 100% 무료니까 꼭꼭꼭 어플 들어오셔서 무료로 확인하셔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이 모든 거 다 100%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꼭꼭꼭 다운로드 받으시고 꼭꼭꼭 배우시고, 이 어플 꼭 여러분들 스마트폰 내에 애플 앱스토어,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셔라 분명 말씀을 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도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커가고 있습니다. 다른 거 안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랑으로 저희 구독자 10,000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 유튜브 저희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꼭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고요. 항상 여러분들에게 크게 도움드릴 수 있을 만한 영상이라든가 종목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보시면서 많은 것들을 얻어가시고 항상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 드릴 수 있는 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